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나 기사를 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09년생인 우리 중1 아이들부터 적용될 입시 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 부분의 기사를 살펴보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이주호 부총리를 검색하면 수능 폐지론자라는 기사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 문재인 정부에서 학종의 문제점을 상쇄시키려는 방안으로 수능의 비중을 확대했는데 사실 2025년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수능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 이상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의 대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없이 갑자기 교육부 장관이 나는 수능 폐지론자라고 하고 이 발언에 깜짝 놀란 교육부는 곧바로 수능을 하루아침에 폐지할 수는 없다면서 현 대입제도의 큰 틀의 일관성을 유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2008년 입시는 우리 중1 아이들이 첫 주자가 될 테니까요. 저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기 때문에 수능이라는 입시 체제로 바뀔 때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아이들의 입시는 안정적인 준비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래도 직접 얼굴 보이며 말씀하신 내용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지난 12월 22일 SBS 8시 뉴스와 24일 서울경제TV 정재영의 세상을 바꾸는 교육에 이주호 부총리가 출연해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발췌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문학이 저는 결코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첨단과학으로 갈수록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사실 문이과 통합도 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수능에서 그런 불이익이 있다면 해소하려는 노력을 당국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은 결국은 대학 당국이나 대기업이랑 협의를 해 입시 과정에서 조금 해소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자사고, 외고 등 기존의 다양한 고등학교를 존치할 것입니다. 일반고에 더 다양한 기회를 주면 자사고나 외고의 학생들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는 문제는 없어지지 않겠냐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의 본질은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학교만 좋은 학교가 되면 그 학교들로 몰리고 경쟁이 심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답은 좋은 학교 만드는 것을 중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드는 데 있습니다. 자사고 외고의 교육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선 일반고를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 역시 높이겠다는 계획을 강조한 거라 볼 수 있겠네요. 구등급 상대평가는 교육의 본질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제도입니다. 가능하면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데 그 시기가 계속 너무 늦춰지고 있습니다. 2025년 도입을 약속하진 못하지만 가능하면 빠른 시간 내에 절대평가를 하려 하고 적어도 구등급 상대평가로 인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은 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2028학년도 입시거든요. 그게 고교 학점제나 또 절대평가나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수업 시간에 암기 교육 중심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분들이 아이들의 리더십이나 창의력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이 만약 창의성이나 리더십을 키워주는 쪽으로 간다면 적어도 수시의 공신력은 훨씬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을 믿고 학교를 믿고 수시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소신이기는 한데 제가 장관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입시 정책은 예측 가능성, 안정성,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좀 안심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실을 바꾸는 쪽에 주력을 해서 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입시 고통도 장기적으로는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측 가능성,
안정성,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고, 그러니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면서 안심하라고 하시는데 어쩌죠?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초, 중등생 아이를 키우면서 입시 제도를 살피고 있는 이유가 큰 방향성을 잡고 사교육에 휘둘리거나 과하게 공부시키지 않으면서도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어서인데, 현 상황에선 안개 속입니다. 입시 제도가 4년 예고제인지라 2028년 입시는 2024년 초에 발표된다지만 그때가 되어도 왠지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일 듯합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넘칠 정도로 과한 선행보다 어쨌든 최대 무기인 국수형 공부 열심히 붙들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님이신 최재청 교수님의 교육에 대한 말씀이 오래 남아있는데요.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길, 학교 끝나고 아이들이 학원을 제2의 학교로 다니고 있는 이 상황을 좋아하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모두 다 그만하고 싶을 텐데 그만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아마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 둘, 셋 하고는 다 함께 뛰어내려야 가능한 일일 겁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 얘기를 주위에 하면 거의 모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꼭 잡은 손 놓고 자기 아이만 몰래 학원 보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슬픈 현실이지만 저도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이쯤에서 교육의 나라 핀란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핀란드 아이들은 우리나라 아이들보다 3분의 1 정도의 공부만 하는데도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죠. 핀란드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고 난 후에도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단지 학교가 지식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인 지식이 아니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한 교육 정책은 장기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교육 과정은 유연하지만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거나 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핀란드가 처음부터 이랬냐 하면 아니거든요. 개혁에 가까운 교육 정책을 폈어요. 집 앞에 있는 어느 학교를 가도 충분히 숙련된 선생님들이 적은 인원의 아이들을 맡아서 일관적인 교육 과정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한순간에 바뀌었다고 합니다. 마치 독재 정권처럼 그 어떤 불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교사를 대학원 이상의 교육을 시키고, 그런 교사의 인원을 늘리고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최소화한 거죠. 더불어서 교육정책도 함께 움직이면서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룬 겁니다. 독재적이라는 말이 자극적이고 거부감 들 수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처럼 교육의 큰 방향성은 여야 할 것 없이 같은 쪽이라면 최재청 교수님의 말씀처럼 모두가 손잡고 하나, 둘, 셋 하고 뛰어내려야 한다는 거죠. 아이들 어릴 때 제가 밑줄 엄청 그어가며 읽은 켄 로빈슨의 학교 혁명이라는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제도 내에서 혁신을 이룬 사례는 아주 많다. 혁신은 가능하다. 교육은 본질상 혁신이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이런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가 교육의 본질은 좋은 교사가 좋은 교육을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인 만큼 교사들이 절대평가를 할 수 있도록 연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원 양성 시스템의 개편 구상도 밝혔는데요. 무엇이냐면 교사 교육과 훈련을 빨리 그리고 대규모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교사들의 연수 프로그램도 훨씬 더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고도화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예비 교원들의 경우에도 교대 4대를 전문 대학원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교육 전문 대학원 같은 경우 정부가 대대적인 예산 투입을 해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교수들은 좀 더 연구 중심으로 교육의 큰 변화에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의 본질에 초점을 맞추고 교사의 교육까지 변화를 시키려 하는 그 방향성에는 응원을 보내봅니다.
핀란드같이 한 번에 교육개혁을 하지 못하고 최재천 교수님의 표현처럼 다 같이 뛰어내려 새로 시작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주호 부총리께서 순수하게 갖고 계시는 그 본질의 시작점은 진하게 찍어주시길 바라봅니다. 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정도의 교육제도 속에서 의미 있는 혁신해 주시길요. 우리 중학생 아이들이 그런 혜택 받지는 못하더라도 말이죠. 변화되는 교육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